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그리고 저희가 섹터별로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반도체 섹터부터 진단하고 오늘 장에서 가장 강한 또 제약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영향의 반도체 탑2도 오늘 장 오전장만 하더라도 약간 지지부진했다가 현재는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섹터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정도의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아니면 비중 조절을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IT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시선은 어디에 이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이제 다들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붙으면서 약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매수대기 자금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마다 일단 사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밀리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세가 계속 나오는 것을 노려보기에는 대뇌의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규 매수는 삼성전자는 저는 21선 이하에서는 여전히 가능하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라기보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쭉 들고 가셔야 하는 SK하이닉스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두 기업의 상승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함께 DDR4, DDR5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해 기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반도체 IT는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지수는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이렇게 빠질 때마다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이 타이밍에 중소형단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기업들 안에서의 순환매를 저는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흐름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최근 기판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 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는 냉각 기술 혁신을 모색하고 있어서 액침 냉각 기술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 LG전자, GST, 유니셈, KN솔, 삼성 공조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GST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여러 전문가들도 지금 액침 냉각 시장이 향후 2, 3년 안에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액침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GST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용했는데, 다음 반도체 2차 랠리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발열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액침 냉각이랑 냉각 솔루션 이슈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소형단에서는 그렇고요. 저는 근데 중소형주도 좋지만 저는 대형주 중심으로 역시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대형주들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SK M무브가 있죠. 그러니까 GRC랑 MOU를 체결했던 이력이 있고요. LG전자도 이제 GRC랑 모듈형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개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랑 그다음에 M무브 같은 경우는 SK온에다가 합병됐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독일에 지금 냉난방 공조 플랜트 그룹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플렉트 그룹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쪽에 뛰어들기 때문에 물론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도 좋지만 저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꾸려가시면 좋겠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쪽에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LG전자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제약 바이오 섹터 남은 오후장이라도 이 후발주자들을 잡아야 할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중에 ABL 바이오가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지금도 매수 잔량이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일단 4월에는 또 GSK와 맺었던 기술 이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올해에만 무려 8조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시총이 한 7조 원 정도인 걸 감안하면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상방이 지금도 열려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기술 이전 후속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요즘 기술 이전 소식이 안 나와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이걸 네. 계기로 신호탄을 쏴서 다음 후속 기업은 어디일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ABL 바이오에 이렇게 매수 잔량이 쌓인 이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상한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욕구는 기존의 BBB 셔틀 플랫폼의 1등 자리를 차지했던 기업의 시가총액이 아마 기준점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최소 지금 12조였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ABL 바이오의 시총 기준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에 처음에 에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시가총액 대비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그들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향후 몇 프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지금 ABL 바이오에도 대입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일도 혹은 내일 모레도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은 받아들여서 이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출발을 한 종목이라서 나는 ABL 바이오 말고 다른 쪽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바이오텍 기업 중에 그렇다면 남은 기업은 리가켄 바이오를 다들 이제 후속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일관된 혹은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바이오텍 기업들 중에 보신다면 리가켄 바이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저는 전립선 치료제 쪽으로서는 퓨처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오늘 이제 13%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이제 나름 셀비온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인 경쟁사라기보다는 약간의 기전이 조금 달라서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셀비온과 퓨처캠을 거의 라이벌 구도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퓨처캠이 소폭 앞서 있는 상황. 그래서 만약 전립선 치료제 쪽을 보신다면,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퓨처캠을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은 여전히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결국 이들이 최근까지 좀 소외받았던 것은 승계구도에 대한 것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다 하더라도 관세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그리고 SK 바이오팜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환율에 따른 수혜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압축을 해보면 이렇게 세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후속주로 리가캠 바이오와 퓨처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ABL 바이오는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상승 랠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투자해 놓은 시간에서 플랫폼 기업과 함께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한미 약품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저희 김미수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최근 비만 치료제 대장주 한미 약품이 꼽히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내년에도 비만 치료제 모멘텀이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비만 대장주 일라이릴리도 역대 빅파마 중 최고 시가총액을 경신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일라이릴리가 어디 지도세도 모르게 그냥 네, 갑자기 지도세도 신고가로 가버려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또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선두주자는 일라이릴리와 약간 노보노디스크 쪽이었는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 임상 3상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1호 비만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머스크사의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메쉬 치료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게 좀 되게 좋은 성과를 내면서 만약에 좀 승인이 나고 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무래도 지금 한미약품이 대장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게 뭐 세계 최초, 뭐 1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처음으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를 끌어올기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의료 AI 종목들도 정말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가 개인 건강 비서나 건강 데이터 집계 서비스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덕분인데요. 무려 이 시장 규모가 2경이 넘어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네. 최근에 의료 AI 종목들이 또 AI 순환매다가 또 제약바이오 섹터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세 연속성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볼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판매 대수로 비교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 지금 고용 같은 경우에도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 1년에 많이 팔아야 100대에서 150대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대수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용 의료 로봇도 마찬가지고 AI의 의료 영상 진단 쪽에서 보면 국내에서보다는 북미 시장이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고 있느냐, 요걸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실적 기준으로는 뷰노가 가장 앞선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뷰노보다는 지금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은 더디고, 그리고 이제 뷰노가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루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그 미만이다 보니 적어도 루닛이 뷰노보다는 전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이 4배 혹은 많게는 5배 이상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북미 쪽으로의 속도를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루닛, 뷰노, 여기 이제 유로핏이라고 하는 기업까지 시세 연속성은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셨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 AI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뷰노와 루닛, 유로핏까지 특징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연말 연초에는 상대적으로 이 제약바이오가 항상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면 또 ABL 바이오 후속주 어느 쪽에 있을까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 리가캠 바이오와 셀트리온 제약, 퓨처캠을 관심주로 보자라고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증권사에서 각자 뽑은 탑픽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한미약품을 꼽았고, 신한투자증권은 알테오젠, 올릭스, 한올바이오파마 등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의 그러면 탑픽주는 뭐예요? 일단 ABL 바이오가 일라일리의 기술이 전했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펩트론은 지금 계속적으로 릴리 쪽과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ABL 바이오랑 했으니까 펩트론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따라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펩트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G2G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G2G 바이오도 사실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모멘텀이 있고, 근데 이게 G2G 바이오랑 지금 인벤티지 랩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베링거 인게라임이랑 계속 주사정 개발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G2G 바이오가 베링거 인게라임의 기술 이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금 이러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펩트론, 그 다음에 G2G 바이오 좀 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알테오젠은 이제는 그냥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약 바이오에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 그렇게나 대형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알테오젠, G2G 바이오, 펩트론까지 한번 내년까지 끌고 가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 알테오젠이 그 50만 원 선을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해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나왔는데 알테오젠과 G2G 바이오, 펩트론까지 이 세 기업 후속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2차 전지주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호주 광산 기업의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이 소식이 2차 전지의 상방을 더 키울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해 지금 순수 전기차 등록 대수가 17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껏 전기차 나오면서 올해 제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니까. 그게 이제 이러면서 글로벌 전기차도 이제 회복되냐?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하필 이 타이밍에 또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거 업황이 회복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불러올 수 있겠고, 최근에 2차 전지주들 상승 나오고서 조금 쉬어갔지만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뭐 업황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괜찮은 흐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이 2차 전지에 약간 수급을 또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상방을 더 키울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테슬라가 국내 소재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부 소재 종목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장중에 국내 한 동박 회사와 수주를 논의하고 있고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어디일지 좀 궁금해요. 동박 기업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이 동박 관련해서는 여기서 이제 실제 우리가 원료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그리고 이제 중간재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이쪽도 이제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들이. 하지만 이제 왜 동박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라고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도 AI 센터와 ESS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들에 지금 이 동박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늘 중소형단에서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하면서 여전히 장 후반부인 지금에도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동박 쪽에 대한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소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먼저 시세가 나오곤 있지만 결국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2차 가공을 통해서 반도체냐 아니면 에너지 인프라냐 아니면 저장 장치 쪽이냐 이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파미셀과 두산과 같은 기업들을 한번 두루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 두산 특징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국금융지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프리마켓에서 두 자릿수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도 지금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아직도 싸요라고 하면서 뭐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한 지금 증권사도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최근에 정책 모멘텀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잘 나와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국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증권주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네,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3차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고, 지주사라던가 증권주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에 뭐 지주사던 증권주던 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국내 증시가 계속 랠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는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사주 비중도 높고 증권주도 되는 그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3% 정도 되고요. 거의 뭐 지주사 정도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이면서도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에셋 증권이 모멘텀이 많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투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증권주 내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미래에셋 증권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또 증권주에 있는 만큼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STO 관련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튀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달 중으로 법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STO 법제화 심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핑거가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K옥션 등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STO 최근에 조용했잖아요. 네. 좀 트레이딩 가능할까요? 일단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없으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기준을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소재인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이런 소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을 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지수가 강하면 반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좀 소외받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흐름들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TO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장 중후반부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단순 테마가 아니라 법제화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응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여전히 저는 주도주의 큰 물길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 이런 소테마들은 소액 아니면 조금은 경계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제약바이오에 있네요. 네. ABL 바이오 상한가 가서 네. 인투셀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깐 잊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네. 이번 달 20 며칠쯤에 이제 액면 분할이 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피스홀딩스가 쪼개집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적으로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분할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ADC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하면서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지였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하필 인투셀이냐, 바로 이게 이제 오파스 링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5개의 항암 타겟을 대상으로 ADC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있는 목표 적응증은 3중 음성 유방암, 그 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전이성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분할되고 나면은 인투셀도 이 부분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DC 관련 후속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릴게요. 네, ADC의 후속주 인투셀을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증권주예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일단 저는 삼성증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사주에 대한 메리트까지 고민을 한다면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한 미래에셋 증권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우선 최근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25% 이야기에 굉장히 큰 관심도가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증권주 내에 가장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땐 삼성증권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약 38% 정도, 정말 높은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더 앞으로는 배당 성향을 더 늘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증시도 호실적이고 증시와 맞물려서 국내, 국외 수탁 수수료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할 뿐 아니라 배당의 매력도 때문에 굉장히 큰 손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만약 연말 배당을 생각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84,500원, 82,500원, 84,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10만 원 목표가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탑픽주는 삼성증권과 인투셀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